너무 많은 규칙을 배운 아이들은 더 신경증적으로 됩니다. 아이들은 내부에 더 많은 노이로제를 간직합니다. 그래서 매우 문명화된 사회에서만 노이로제가 발생합니다. 원시적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신경증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이 너무 많은 규칙이 강요된 일이 없어요. 사실 그들은 내면에 약간의 혼돈을 간직할 수 있게 허용되었습니다. 규칙이 적어지면 노이로제가 될 가능성이 적어지고 규칙이 많아지면 노이로제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이게 세 번째 층이에요. 이제 아이는 게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는 게임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가 참되고 진실한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증오한다는 느낌을 갖는 때가 있어요. 엄마가 계속 무엇인가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가 밉다는 것을 엄마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엄마를 사랑해요. 아이는 엄마의 발을 만지고 엄마를 깊이 사랑하는 척 해야 합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고 있어요. 네 번째 층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역할을 연기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정치가가 됩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미소를 지으면 아버지는 매우 관대해지고 주머니에 손이 들어갑니다. 미소를 짓지 않으면 아버지는 아주 냉혹해집니다. 이제 아이는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정치가들의 사진을 보세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그는 계속 미소를 짓습니다. 단지 입술을 길게 늘리고 있을 뿐 그 안에 미소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아이는 가식으로 꾸며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대가 바라는 대로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는 분열이 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사적인 세계를 갖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어딘가 숨어서 피워야 합니다. 자신을 숨기기 위해 차고에서 피거나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대는 아이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물어보면 아이는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그것도 너무도 순진한 얼굴로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담배를요? 절대 아니에요. 아이의 순진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세요. 그는 완벽한 정치가, 완벽한 역할 연기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게임이 돈이 된다는 것을 배워요. 진실하면 고통받고 거짓말에 숙달되면 돈을 법니다. 이제 그는 미친 세상의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층, 격식의 층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아이는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말합니다. 이분은 손님이고 너는 그분을 환영해야 한다. 환영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그분에게 키스를 해드려야 한다. 아이는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구역질 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이는 무기력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힘이 있어요. 그대는 그를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미소를 짓고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뜻도 없이 인사를 합니다. 이제 그는 다섯 번째 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다섯 개의 층들입니다. 그대는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눈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파탄잘리가 투라티아 하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눈으로 돌아가는 것. 마하비라가 투라티크라마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눈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천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갖고 있던 양파의 모든 껍질층이 벗겨질 때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보통의 양파를 벗기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물며 그대가 인격의 양파를 벗길 때면 수없이 많은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고 병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자가 최상이에요. 아예 순진무구함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자가 최상이에요. 아이는 모릅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몰라요. 현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아이와 현자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아이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현자 또한 무지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자의 지혜예요. 이것이 현자의 알미입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자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입니다. 가식은 병든 겁니다. 가식은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된 것은 어디엔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어디엔가 묶여 있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에요. 에너지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대는 강이 아니라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입니다. 일부는 죽었고 일부는 살아 있습니다. 스스로를 분석해 보세요. 그대는 뭘 알고 있습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알미 아닙니다. 그대는 많은 경전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미 아닙니다. 그대 존재의 경전을 읽지 않는 한 어떤 암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코란이 있고 오직 하나의 성경이 있고 오직 하나의 기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해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대는 인격의 정글 속에서 인격과 가면과 가식의 여러 층에서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거기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을 향해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조만간에 그대는 거기로 가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대가 길에 오르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 모이고 모든 것이 교향곡이 되고 분열이 녹아버리고 통합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알면 오직 그대가 삶과 죽음을 넘어설 때만 가능해요. 그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그대 자신을 모른다면 무엇을 더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현자들이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지식의 비밀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 하나가 수없이 많은 자물쇠를 엽니다. 그것은 마스터 키예요. 우파니샤드는 말합니다.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그 하나를 모른다면 모든 것을 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짐이 될 뿐이다.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그것은 그대를 죽일 수는 있어도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병이라고 인식하는 자는 병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깨어 있어서 어떤 특정한 장애가 있는 것을 안다면 여기가 내 상처가 있는 곳이다. 여기에 뭉친 것이 있다. 여기에 막힌 것이 있다. 여기에 병이 있다. 이것을 안다면 갑자기 그것은 녹기 시작합니다. 인식은 오직 깊은 의식, 깊은 자각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인식이란 그대가 주의하면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그대가 문제를 집어내면 그 문제는 이미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신적인 질병에는 의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른 약은 필요치 않아요. 약과 명상, 이 둘은 세상에 있는 두 개의 약입니다. 두 말 모두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몸에는 약, 메디슨, 영혼에는 명상,
메디테이션. 그리고 둘 다 약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병을 병이라고 인식하는 자는 병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인격의 층에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격식이 아니에요. 역할도 아니고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돈도 아니고 죽음도 삶도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초월 그 자체입니다.